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마무리 뭐다? 백선. 쪽집게죠? 자, 백선.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마무리하는 백선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동형 모의고사 4번 했고, 그 다음 1, 2를 이렇게 했네요. 쭉 한 거를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엄선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다음은 각 조세의 뭐다? 독립세. 독립세와 함께 내는 부가세. 틀린 거네요. 자, 독립세. 자, 그럼 여러분들 요약집은 1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거. 자,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붙죠? 뭐가 따라붙어? 농특세. 항상 숫자 옆에는 납부세 글씨를 봐야 돼요. 숫자만 보면 하수다. 숫자 옆에 글씨를 봐야 돼요. 납부세, 감면세액하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취득세다. 자, 일단은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세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는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 뭐에? 납부세액에. 그리고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할 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만 제외, 나머지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국세니까 국세가 붙잖아요. 농특세 20%. 자, 중요한 거는 옆에 글씨죠.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다. 납부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자, 취득세는 옛날에 취득세 2%. 2%에 뭐가 붙어? 10%. 농특세가 붙는다고요. 2%에 뭐다? 10%, 20% 틀렸네. 취득세, 납부세액에 농특세가 붙죠? 그리고 이거는 취득세, 그 다음 과거의 등록세는 2%를 적용했으니까 여기는 2%를 뺀, 자,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이것도 항상 옆에 취득세액, 납부세액에. 자, 근데 중과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죠. 이거를 적용하는 경우는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그래서 이에도 제외. 왜?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무슨 취득이야?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만 과세하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등기는 안 하는 거.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2%에 몇 프로? 10%만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제외. 등기 안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답은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2%에 10%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 3번 지방교육세 20%는 옛날에 뭐다? 등기사항이죠? 그러니까 2%를 뺀 20%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 제외.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변경, 종류변경, 과점주주는 등기 안 하는 거,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럼 등기 안 하니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국내 소재 부동산의 취득 단계다.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외출제 하나요?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은 1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 취득세는 오로지 뭐만 관련이 있다? 취득 단계만. 그 다음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인지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취득, 팔고, 양도와 관련이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죠. 다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고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면 못 풀어요. 왜 취득과 관련이 있어? 취득세, 농특세 10% 붙잖아요. 등록면허세에 농특세 붙으니까 취득, 종부세에 농특세가 붙으니까 보유, 양도소득세에 농특세가 함께 내니까 양도.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소방부는 항상 재산세에 병기세죠. 오로지 뭐만 관련이 있다? 보유만. 그리고 재산세도 역시 뭐다? 보유.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 왜?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함께 내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함께 내니까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뭐다? 임대할 때.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보유. 임대할 때 사업자잖아.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여기에 10%는 개인 지방소득세, 보유. 그리고 팔아먹을 때 양도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사업자가 처분, 보유, 양도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을 물어보네요. 취득. 하나, 둘, 셋, 넷. 그럼 취득을 물어보니까 답이 4개입니다. 만약에 보유를 물어보면 몇 개일까요? 보유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뀝니다. 보유를 물어보면. 만약에 양도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다. 자, 0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국세. 뭐를 물어봐?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 그래도 틀린 거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성립, 확정, 소멸되는 사유는 필수예요, 필수. 자, 이거는 요약집 15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소득세가 나왔잖아.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숫자로 물어볼 때는 12월 말일.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죠. 그럼 예정신고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날 성립합니다. 5. 그래서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이 부가세는 뭐다?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하잖아. 본세.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본세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본세랑 같이 내는 거니까. X. 자, 그 다음 납부. 지연가산세네.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 그건 하루라도 연체하면 뭐가 붙어? 3%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3% 납부 지연가산세는 납부를 안 했을 때 성립하죠? 고로 뭐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3%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거는 뭐다? 일일가산세입니다. 하루에 몇 프로? 0.022 일일가산세. 그러니까 일일가산세는 일일마다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0.022%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03번의 답은 1번이네요. 1번. 틀린 거니까 기역과 디귿이 틀렸네요. 성립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성립시기가 나왔네요. 자, 4번. 자, 4번은 역시 성립식이다. 자, 틀린 것. 성립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요약집은 15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자, 재산세는 언제? 매년 과세기준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농특세잖아. 이거를 물어보잖아. 부가세. 그럼 농특세는 아까 금방 했죠?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가 뭐야? 이해.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종부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답이죠? 그럼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매년 6월 1일. 글씨로 물어볼 때는 매년 과세 기준일. 정리 잘해요. 이해만 물어보면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본세와 함께 물어보면 이해를 답해야 됩니다. 종부세 이렇게 이해만 물어보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래 이해랑 같이 물어보면 본세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잖아. 역시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신고 납부하죠. 그럼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한다. 즉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이제 이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에는 소득세 납세무가 뭐다?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뭐다? 본세.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자, 사업소분 주민세든 개인분 주민세든 언제다? 과세 기준일인데 7하나죠. 7하나. 종부세 틀렸잖아요. 종부세는 6하나죠. 이게 지워져야 돼. 이렇게 돼야 옳은 지문이네요.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뭐랑 똑같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우리가 성립시기에서 6월 1일 날 성립되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6월 1일. 주의하자. 사주. 사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약 한 장짜리로. 이거는 6하나가 아니라 7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법정기일은 세금이에요, 세금. 자,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다? 고지서 발송일.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다? 신고기한 다음 날. 법정기일. 그래도 전에 채권담보를 해서 갑이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와 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공매대금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
자, 저당권이죠. 경합합니다. 그럼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보다 우선하는 조세와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요에는 1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 그럼 아닌 거잖아. 아닌 거는 뭐다?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소득세. 이거는 신고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법정기일이 언제다? 법정기일이 신고일. 신고일. 자, 저당권, 피담보된 채권이죠? 저당권 등은 뭐다? 등기일. 그래서 법정기일이 신고일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해? 둘 중 빠른 거. 자,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니까 무조건 우선하죠. 피담보된 채권보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당해세. 뭐가 있다? 재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상속세. 증여세. 다 이거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뭐 자동차세 등.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항상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자, 이해는 법정기일이 언제다?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정부가 결정해서 발송일입니다. 이거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다. 그럼 이 지문은 이해를 물어보네요.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뭐다? 이해네. 이해. 세 가지.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나 뭐다?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우선하죠. 그래서 05번의 답은 몇 번? 2번. 하나, 둘, 세 개네요. 세 개예요, 세 개. 맞죠? 그럼 이해와 이해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정법의 6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이 틀린 것. 이것도 요약집 1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자, 1번. 자, 재산세, 소방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당해세. 당해세예요. 등은 법정기일이, 자, 세금이라 그랬죠? 임차인이 확정일에 따라 빠른 거, 늦은 거. 늦은 경우. 자, 늦은 경우에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의 배분 예정액 한도에 한해서 주택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옳은 지문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보증금 4억이 있어. 4억. 자, 근데 앞에 근저당 설정된 게 있어. 2억.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 재산세, 뭐 종부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억이 체납됐어.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재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뭐다? 근저당권 이해나 이해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당해세니까 우선하는 조세라고요. 우선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뭐다? 재산세 3억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은행은 2순위가 돼. 그리고 주택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받더라도 후순위로 밀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은행은 항상 2순위예요. 왜? 재산세, 종부세가 1번이나 2번보다 항상 우선하니까. 근데 개정법이 있죠? 개정법은 어떻게 바뀌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1순위다? 주택 임차보증금이 1순위로 바뀌어요. 자, 중요한 거는 4억 전부가 아니라 얼마? 체납된 3억. 요애를 먼저. 그래서 3억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은행은 2순위죠? 그대로 은행은 2순위야. 은행, 근저당.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죠. 그죠? 옛날에도 2순위, 작년까지도 똑같이 2순위. 그 다음 4억이잖아. 여기다 3순위가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재산세, 당해세. 이거는 가장 후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그래서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래서 이해보다 이해가 늦은 경우만 이해를 사용해. 만약에 빠르면 뭐다? 세금이 우선해버립니다. 늦은 경우는 뭐다?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이게 1순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은행은 똑같이 2순위가 되고 그 다음 3순위는 나머지 1억.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가장 후순위가 된다. 자, 니은. 자, 재산에 매각대금 100억이. 자, 재산에 부과된 포인트가 뭐다? 종부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항상 우선하죠. 자, 그래서 뭐가 와 있다? 전세권. 그럼 국어실력 테스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뭐다? 우선한다. 종부세는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이번엔 취득세. 자,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그럼 신고서를 제출했다. 후에 와 있네. 후에.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 신고일이라 그랬죠? 전후. 후에 와 있다. 저당권이. 후에 와 있어요. 저당권. 그럼 여기는 뭐다? 취득세잖아. 취득세. 그럼 뭐가 빠른 거야? 취득세가 우선하죠. 그래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뭐다? 취득세에 우선한다. 틀렸죠? 그럼 이게 뭐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취득세가 우선한다고요. 만약에 법정기일, 신고일 전에 와 있다면 저당권이 전세권.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빠른 것,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후니까 만약에 전이라고 나오면 옳은지문. 강제집행 비용은 무조건 1순위죠. 세금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 다음 담보.
자, 담보물을 매각합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압류가 들어가 있죠? 압류가 들어가서 다른 세무서 등.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뭐다? 담보보다 뭐다? 항상 우선한다. 틀렸죠? 담보가 우선합니다.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이요. 3번. 뭐가 틀렸나요? 니은이 틀렸고 그 다음 디귿이 틀렸고 미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담보와 압류가 경합을 벌이면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번 시험에 1번 기억 지문 꼭 기억하세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쭉 적어놨어요. 주택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이렇게 늦게 설정돼 있어. 늦은 경우. 그래서 늦은 경우는 3억을 뭐다? 임차보증금이 우선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틀린 것.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이거는 17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소멸시효가 뭐예요? 소멸시효는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징수기간에 징수를 해야죠. 안 하면 소멸됩니다. 징수기간. 그 다음 제척기간이 뭐예요? 부가권.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즉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은 세금을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사기부정. 자, 사기부정하면 정부가 열받아. 그럼 이거는 제척기간은 열받아요. 10년 만내.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무신고는 무칠내 7년. 그리고 상속 또는 징여를 원인으로 요거 잘 봐요. 취득하는 경우야. 이거는 뭐다?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법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무신고. 이거는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뭐다? 뭐가 있다?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그래서 분납기간은 중단 사유가 아니라 뭐다? 정지사유입니다. 정지사유다.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사유, 기간자가 있는 거는 정지사유. 구분하고요. 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이다. 금액 갖고 따지죠? 자, 뭐를 물어봐? 국세 5억 이상. 그럼 몇 년? 10년. 만약에 지방세면 5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07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이라고요) 그래서 분납기간은 정지사유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꼭 이번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상속증여.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취득하는 경우 무신고. 자, 여긴데 이 증여에 뭐를 포함한다?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절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원래 부담부 증여는 뭐다? 증여세 제척기간을 적용해서 15년이었어. 그러나 개정됐죠? 부담부 증여
무신고하면 똑같이 취득세 제척기간과 똑같이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이 징계는 뭐를 포함한다? 부담부 징역. 무신고하면 15년이 아니라 10년. 개정법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돌아가죠. 자, 전체 문제네요. 부과,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8번은 전체 문제입니다. 자,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뭐다? 소득세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방 배웠죠? 자, 무신고. 그럼 소득세의 항상 10%는 뭐를 별도로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자, 부과할 수 없다. 그럼 제척기간은 몇 년? 무신고는 7년 맞네.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 청구인은 뭐다? 포인트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심판 청구는 필수 절차예요. 얘는 선택사항이고 안 해도 돼요. 꼭 정리하고요. 그럼 심판 청구는 필수 절차다. 그럼 심판 청구를 뭐다?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얘는 선택이니까 있다. 자,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맞고. 자, 그 다음 납세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 안 했다. 그럼 이거 뭐를 물어보는 거야? 납부니까 납부지연가산세지. 일일가산세죠? 일일 10만 원당 둘둘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10만 원당 둘둘 0.022%. 자, 그다음 징수금의 순위. 자, 순위는 지방세보다 먼저 과세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가산금은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1순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9번. 이제 가산세로 들어왔어요. 가산세. 가산세가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 세금. 세목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요약집 13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아주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지금. 자, 신고기한까지. 자, 취득세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거. 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어.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바르게 고치기 전에는 시가인정액을 무슨 신고했어? 수정신고. 그래서 시가인정액을 적게 신고한 거야. 과소신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해야 되죠. 올바르게. 그래도 적게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나머지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요. 취득세를 뭘로 신고한 후 포인트가 시가인정액. 그래서 시가인정액은 예를 들어서 1억에 신고했어. 그럼 시가인정액이 뭐다? 취득일 전 6개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시가인정액이잖아.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개월. 자, 1억에 신고했어. 근데 딱 보니까 다음 달에 보니까 매매거래가액이 2억이야. 그럴 때는 뭐다? 2억을 수정신고하라. 그러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경정하기 후에는 못해요. 전에.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2번.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네.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그럼 몇 프로부터? 20%. 신고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사기 부정은 몇 프로야? 40%. 뭘로 부과한다? 가산세. 자, 2번.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무신고. 그럼 20% 분내. 근데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해서? 전까지.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등록면허세만 쓰는 지문. 지금까지 5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왜 부과하지 않나요? 등록면허세는 뭐다?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불이익이 없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 자, 그 다음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자, 무신고죠. 그럼 20% 붙어 있지. 이렇게. 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여기는 무신고 가산세를 몇 프로 감면한다? 50%. 그럼 이 지문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니은 지문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등록면허세만 쓰는 지문입니다. 그럼 리을에서 만약에 신고를 안 했잖아. 20% 붙어 있죠? 그럼 확정 신고를 안 했어. 이거는 확정 신고 지금 한 경우입니다.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않는다. 20%가. 그럼 예정이 지금 20%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중 부과 금지. 그래서 20%를 양도세에 포함해서 징수하겠다. 단 신고하면 20%에 50%를 깎아서 10%만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면 50% 감면해 준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9번 개정법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네요. 4번. 옳은 거니까 이게 옳죠. 그죠? 이것도 옳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만 틀린 지문이네요. 옳은 지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가죠. 자, 전체 문제. 우리 수없이 연습했네요. 전체 문제. 개인 갑이 을로부터. 그럼 갑이 주인공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 갑, 주인공.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전체 문제. 자, 갑이 을로부터 징여받았잖아. 징여는 왜 나와? 징여받으면 징여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징여받으면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시기. 언제 성립해? 받은 날이 아니죠. 징여. 계약일에 성립한다. 그럼 성립해놓고 신고 납부는 언제부터 하는 거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확정된다. 즉 신고 납부하라 이거지. 그래도 이거는 성립식이니까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확정되겠죠? 이 징여받은 날은 어디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어디서? 양도세에서. 양도세는 징여받은 날, 취득일.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그 다음. 자, 2번이네요. 자, 2번.
이게 2번입니다. 자, 양도세 신고했잖아. 자, 신고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확정된다. 성립과 확정 헷갈리지 마세요. 자, 3번. 갑이 종부세를 신고하잖아. 신고납부로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6일 틀렸네. 15일이죠. 숫자 틀렸어요. 그럼 이거 신고납부하면 어떤 게다? 신고하면 무조건 뭐다? 확정된다. 그래서 3번은 숫자 조심하세요. 지저분하게 출제하면 16일 틀렸어. 15일. 항상 보름입니다. 자, 갑이율로부터 4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럼 50만 원 이하니까 이해는 뭐다? 면세점이야. 그럼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빼고는 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저 6천 원 걷어갑니다. 취득세는 없다. 그 다음 갑이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문제네. 그럼 등기하지 않았다. 잔금이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해가. 매수자가.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 을. 을이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6월 15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절대로 사유 발생일 하면 안 돼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누가? 을이. 절대 갑이 하면 안 돼요. 자, 을이 취득하고 보유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을이 취득하고 보유했는데 잔금이 끝났어. 잔금을 줬다고요. 이렇게.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재산세는 누구에게 날라가? 을.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 을 앞에 날라가. 그럼 을은 신고하라. 누구를? 갑을. 그래서 누가 신고한다? 을이. 언제까지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을.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0번의 답은 1번. 자, 1번이네요. 그리고 이 지문은 15일로 수정해 주세요. 15일에서 답이 1번이에요. 15일로 좀 수정해 달라고요. 이렇게 고쳤어요? 15일. 그럼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 자, 11번은 이제 양도세로 들어왔어요. 이제 국세를 먼저 합니다. 이제 조세, 총론 끝났어요. 자, 11번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대상. 양도세는 과세대상은 필수예요. 필수 기본. 그래서 요약집은 132페이지부터 참고 바랍니다. 지역권 X. 자, 중요한 거는 국내권. 임차권은 등기돼야죠? 미등기 X. 그 다음 취득권리 O. 그 다음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필수가 뭐다? 토지 건물과 함께. 틀렸네. 분리. 그 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등기불문 실질로 따져요. 단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디귿과 뭐다? 미음밖에 없네요. 이 과세대상, 지역권은 아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불문 무조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분리양도가 아니라 함께 양도가 돼야 되네요. 자, 12번.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똑같은 지문이 뭐다? 양도가 아닌 것. 똑같은 지문이다. 양도가 아니다. 세금 계산 안 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이거는 132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포인트가 기억은 뭐다? 보류지.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류지나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신탁수익권이나 파생상품 등은 과세 대상이다. 자, 이혼 요거 꼭 조심해야죠. 이혼은 재산분할. 자,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으므로 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나왔다. 이축권. 지대로 나왔네요. 함께 양도. 기타 자산이죠. 양도세 대상이다.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주거용 건설 업자가 팔았네. 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뭐다? 사업소득이죠. 업자가 신축해서 팔았다. 사업소득. 양도세와 관련이 없다. 아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혼. 자, 유의자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이네. 5번 아닌 것. 기역. 디귿. 그죠? 기역. 디귿.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닌 거. 그래서 12번. 리을 미음. 아닌 게 뭐다? 이해. 그렇죠? 그 다음 재산분할. 아니잖아. 그 다음 함께 양도니까 오. 과세 대상이죠? 미음이 아니네. 이렇게. 그 다음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기역 뭐가 돼요?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수정 좀 해주세요. 5번, 12번에 기역, 디귿. 근데 여기서 주의할 일은 뭐냐? 이축권이잖아요. 함께 양도하면 맞죠? 근데 뒤에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별도. 이게 별도로 평가해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이축권을 뭐다? 함께 평가를 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X다. 자, 고로 답은 몇 번이다? 리을도 들어가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정답은 몇 번? 5번. 다시 정리합니다. 보류지 X. 아니다. 맞고. 그 다음 재산분할은 X. 아니다. 이축권, 별도. 이것 때문에 틀렸죠? 함께. 아니다. 그 다음 업자도 아니다. 위자료는 양도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자, 이제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럼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않는 것.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아까 페이지 수는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133페이지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포인트가 뭐다? 신탁 해지. 해지되면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소유권 환원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탁해지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거는 뭐다? 증여로 본다. 그럼 이거는 채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외한 부분을 물어보죠? 그럼 역시 양도가 아니다.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디귿은 양도 담보는 담보로 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왜 양도로 보나요? 태물 변제니까. 자, 무효. 자, 무효는 내 것을 소에 의해서 다시 찾아왔죠? 양도가 아니다. 그럼 공경매는 양도인데 어떤 공경매다?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하면 양도로 안 보내요. 그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3번의 답은 4번이네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다. 아니죠? 제외도 아니죠? 그 다음 무효도 아니죠? 자기가 재취득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알아야 될 거. 신탁해지나 무효는 양도가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찾아왔어. 근데 적법하게 이전됐던 게 적법의 적법 이전됐던 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돼서 소유권 환원 양도로 봅니다. 포인트가 뭐다? 적법은 또 다른 양도로 봐. 그래서 신탁 해지와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자가 들어가면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적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4번. 자, 이번은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요. 133페이지 참고하고요. 자, 쭉 나오잖아.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 열거된 거, 유상. 그리고 포인트가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 하지 아니한다. 실질로 따지잖아요. 그럼 읽는 순간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자,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잖아. 환지첩은 양도가 아니죠? 어떨 때면 양도다. 매각.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 다음 지분 변경 없이 5대5. 양도가 아니잖아.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뭐다? 지분 변경 6대4. 그럴 때는 대가를 물어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징여입니다. 있는 경우니까 양도다. 맞고. 그러니까 나왔다. 배우자 간 부담부 징여예요. 그럼 수종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 부담부 징여. 반드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세요. 자, 채무잖아.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나머지는 뭘로 본다? 징여. 이렇게. 근데 누구랑 일어나? 가족 간에. 배우자 간. 가족이 등장하면 짜고 하잖아. 이게 5억이야. 이게 채무가 1억이야. 그럼 1억은 양도로 보고 그리고 4억은 공짜니까 징여로 보죠. 그러나 가족 간에는 짜고 하니까 뭐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5억을 뭘로 본다? 징여, 추정한다. 추정.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징여세 물어야 돼. 징여세. 그래서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5억. 징여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나 이에도 뭐야? 입증하면. 채무를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지문이 양도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채무를 입증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뭐다? 항상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왜? 입증하면 양도로 보니까 1억은 항상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옳은 지문. 자, 또 나왔다. 무효.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네. 부담부 징여. 아무런 말이 없거나 배우자 직계 준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날 때는 채무는 양도. 빼고 나머지는 징여. 그러나 가족이 등장하면 양도가 아니다. 전체 징여 치정 5억. 그래도 징여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앞에 항상이 들어가면 틀려요. 가족 간에도 1억을 입증하면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14번까지 했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